저번 시간에 우리가 화학이란 무엇을 다루는 과목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화학이라는 것은 원자의 세계를 다룬다 했습니다. 원자는 어떻게 생겨먹고 원자를 쪼개면 어떤 놈들이 나오겠고 또한 그런 원자들이 또 어떤 화학 결합을 하겠고 그런 물질은 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걔네들이 또 이제 반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공부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64쪽에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봤는데요. 원자라는 걸 쪼개보았다. 그랬을 때 핵이라는 놈이 나오겠고 바깥쪽으로 도는 전자가 나왔습니다. 전자에 대한 발견이 먼저였습니까? 핵에 대한 발견이 먼저였습니까? 그렇죠? 전자에 대한 발견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 모델의 변천사를 봄에 있어서 돌턴이라는 사람이 원자는 안 쪼개져요. 딱딱한 돌덩이처럼 안 쪼개져요 하는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돌턴이 원자는 안 쪼개져요 이렇게 제시한 것은 갑자기 밥 먹다가 뜬금없이 야 원자는 이럴 것 같아 돌턴 원자설이 1801년에 갑자기 나왔습니까? 그렇진 않았다 했죠. 두 가지 법칙이 있었네요. 어떤 법칙을 설명하려고 돌턴이 이 얘기를 했다고요? 통상판 때문에 봤어 안 봤어? 볼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요, 어? 봤어요. 봤어요?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갈 때지 않습니까? 정규 교과 과정에 질량 보존 법칙이 일정 성분의 법칙이라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정규 교과 과정에 미리 한 사이클 중학교 공부를 한 사이클 다 돌아온 학생들은 화학 발전에서 질량이 보존되고 화학 발전에서 특정한 질량 비로 화학 결합이 일어난다는 것을 배워본 적이 있을 것이겠습니다. 아니면 해야 되겠고요. 계리네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원자가 안 쪼개져야 되고 원자마다마다 고유한 질량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리고 화학 발전에서 원자가 사라지지도 생성되지도 또는 소멸되지도 그리고 다른 걸로 변화되지도 않아야 되겠다는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돌턴이 원자설은 질량 보존 법칙 및 일정성 법칙 1801년에 돌턴이 원자설이 성공됐는데요. 1700년대 후반부에 발표되었던 경험 법칙입니다. 실험 법칙입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이래요라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돌턴 원자설이 제시되었습니다. 근데 채 100년도 안 돼서 음극선 실험이라는 것을 소개해봤습니다. 희미한 빛처럼 보이는데 빛이 아니더라고요. 질량을 가져서 바람기비가 돌아가고 전이량 또는 장이량이 휘어지더라고요. 특히 플러스 쪽으로 휘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플러스로 휘어진다고요? 마이너스 전기를 띠겠다고요. 음극선 실험이 있었으면 동시대에 뭐도 있을 거야? 양극선 시험도 있었어요. 근데 양극선 시험을 통해서는 질량 및 질량 대 전하의 비가 서로 지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양극선 정체는 완벽하게 뭔지 몰랐어. 그러나 음극선 정체는 알았어요. 음극선 정체는 뭐였습니까? 음극선 정체는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였다는 거였죠. 그래서 전체적인 플러스 바디에 마이너스 전자가 콩콩 박혀 있는 이런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람 누구? 러더퍼드요. 러더퍼드의 스승인데요. 이게 톰슨 모델이죠. 톰슨 모델은 음극선 실험을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돌턴 모델 설명할 수 있었다고요? 못했죠. 이랬습니까? 그래서 전자에 대한 발견이 먼저 했고 그 다음에 핵에 대한 발견이 있습니다. 핵에 대한 발견은 누굴 통해서 했습니까? 톰슨이 제시했던 러더퍼드였습니다. 러더퍼드 문은 우리 스승님이 톰슨 모델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돌턴 모델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파 입자 산화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돌턴 모델이 있다면 하나도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야. 반면 우리 스승님 모델이면 100% 다 통과될 텐데라는 가정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둘 다 톰슨 모델이 맞다고요? 그렇지 않죠? 만의 한 개 정도의 비율로 굉장히 큰 산을 갖고 튀어나온 일들이 발견되었어요. 톰슨 모델은 도저히 설명될 수 없었네요. 그래서 핵이라는 게 플러스 원자 핵이 있고 바깥쪽에 전자가 돌아요라는 내용을 소개하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핵에 대한 발견이 먼저였습니다. 이 핵을 쪼개보니까 뭐가 나와? 프로톤과 뉴트론 나왔습니다. 핵을 쪼개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양성자의 발견이 먼저였다?
중성자의 발견이 먼저였다. 둘 중에서는. 그렇죠? 양성자의 발견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중성자의 발견이 마지막인데요. 중성자는 말 그대로 이름이 중성이에요. 전기장 자기장이 휘어져? 안 휘어져요. 분명히 양성자만으로 핵을 구성하기는 양성자 간에 반발력이 있었을 텐데, 플러스끼리 반발력이 있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해야 상쇄시킬 수 있을까? 양성자들이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 이게 고급 물리 들어가면 고급 물리 강한 핵력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양성자의 발견. 이 양성자의 발견은 양극선 실험의 중에서 수소 양성이 양성자야라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후에 아직은 여러분한테 소개 안 됩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소개될 내용입니다. 원자 핵이 있고 그 다음 시간에 얘기됩니다. 원자 핵이 있고 바깥쪽에 특정한 전자 껍질을 가지고 전자가 돌면서 이 전자 껍질 사이를 이동할 때 에너지를 흡수 및 방출을 합니다라는 게 보호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런 보호 모델은 수소원자 선 스펙트럼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요. 선 스펙트럼은 러드퍼드가 설명할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어라는 사람의 원자 모델로 다음 올라가게 되겠고요. 이후에 현대 오비탈 모양으로서 수소 이외 헬륨 이상의 원자에 대해서들은 보호 모델로는 조금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과정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는 아직은 어디까지만 했다고요? 러드퍼드 여기까지만 했다고요. 알겠습니까? 이게 지난번에 했던 내용입니다. 조금 더 오버합시다. 실제적인 질량과 실제적인 전하량 그보다는 상대값의 질량과 상대적인 전하량을 좀 소개했다 했습니다. 양성자의 상대 지역인 질량을 1로 삼으면 중성자의 상대적인 질량 1보다 조금 더 무거웠습니까? 가벼웠습니까? 중성자의 1보다 조금 더 무거웠습니다. 근데 뭐 무시할 만했습니다. 반면 전자의 질량은 거의 양성자 또는 중성자의 질량에 비하면 없다시피 할 정도이다 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전하량, 양성자의 전하량을 플러스 1로 삼으면 중성자는 말 그대로 제로. 반면 전자는 전하의 크기는 양성자 하나의 크기와 마다 같다 됐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양성자로서는 원자 분포에 중성자는 이 양성자들이 벌어지는 것을 잡아줄 수 있는, 그래서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지는 원소를 우리 뭐라 불러? 그렇지. 동위 원소. 그래서 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원자의 물리적 성질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핵의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이 전자인데요. 이 전자가 바로 원자의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최고 전자, 원자가 전자가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X 원자를 봤습니다. 핵의 전하를 봤더니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쿨롬이라고 해볼게요. 원래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이 어떻습니까?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이에요.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요?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이에요. 잘 봐보세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쿨롬이래. 이 말은 양성자가 몇 개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10개 있죠. 그 말은 영어적으로 10번 네온이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0번 네온? 그렇다면 얘는 전자가 몇 개 있을까? 예, 이건 전자가 10개 있어야 마땅해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첫 번째 전자 값은 전자가 2개 들어가고요. 이건 다음 시간에 소개할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전자 값은 전자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퍼펙트하게 채웠습니다. 그래서 얘는 다른 거랑 화학적인 결합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비활성 기체야라고 될 수 있습니다. 얘의 질량수를 20 잡을게요. 질량수가 20이라는 것은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합이 20이라는 뜻이에요. 양성자 10개 있대. 그렇다면 이 안에 중성자 몇 개 있을까? 예, 중성자 역시 10개 있는 이게 네온의 원자 핵이다라고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퍼펙트한 전자 껍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자를 뭐 잃거나 얻거나 뭐 그럴 생각은 별로 없었던 바가 되겠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개했는데요. 그 원자 한 개 질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질량수가 20이면요. 예원자 한 개의 실제적인 질량은 6 곱하기 10의 23승분의 20g에 해당합니다. 원자 한 개의 질량이요.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요. 6 곱하기 10의 23승분의 1g에 해당합니다. 헬륨 원자 한 개의 실제적인 질량은요. 6 곱하기 10의 23승분의 4g에 해당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하는 거죠. 페이지 32쪽을 보겠습니다.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작아도 너무 작아요. 물론 원자 한 개의 크기도 너무 작죠. 그래서 원자 한 개의 실제적인 질량을 들고 다니는 건 일이 너무 많아요. 양성자 한 개의 실제적인 질량은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g입니다. 실제적인 질량. 선생님 저거 어떻게 외워야 됩니까?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외운 방법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6 곱하기 10의 23승 분의 1g을 제시하면 이 숫자가 나옵니다. 이해했어요? 원자의 질량은 너무 작아. 그래서 실제 값들 다 들고 다니면 일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상대값으로 들고 다니려고 하겠습니다. 상대값을 들고 다니겠다는 것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을 원자번호 12, 다시 원자번호 6번 질량수 12탄소 요 놈을 12.00으로 기준 삼겠다는 거예요. 이놈을 놓고 상대적인 질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게 원자량입니다. 페이지 32쪽입니다. 원자량 질량수 12짜리 원자번호 6번 질량수 12짜리 탄소 요놈을 12.0으로 기준 삼고 다른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래서 상대값이 원자량입니다. 원자량은 상대값이라는 것은 얘는 단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원자량, 분자량과 같은 일련의 화학 식량들은 기본적으로 단위는 없습니다. 단위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단위를 써줄까 하겠습니다. 원래는 단위가 있다 없다? 단위 없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억지로 단위를 쓰려면 그램 퍼 몰이라는 단위를 억지로 써줍니다. 여기서 그램은 충분히 알겠죠. 근데 몰은 뭔데요? 하겠어요. 아까 봤다시피 원자는 너무 작은 질량이 작은 크기예요. 그래서 한 덩어리로 묶어보고 싶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연필 12자루를 한꺼번에 살 일이 별로 없죠. 뭐 샤프 맨날 쓰고 하다 보니까. 연필은 12자루를 모아서 한 다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 도준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를 100개를 모아서 한 쌈 이렇게 묶어서 그렇게 묶어 만드는데 어느 정도나 묶었습니까는 원자가 됐든 분자가 됐든 뭐가 됐든 6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모아서 1몰이라고 칭하겠다고요. 선생님 6.0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 뭐 뒤에 0.0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서요. 원자가 됐든 분자가 됐든 6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모아서 이것을 한 덩어리로 한 묶음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원자 1몰계를 모았습니다. 원자를 6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에다가 g을 붙일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분자를 6 곱하기 10의 23승계 모았다고요? 분자를 1몰계를 모았다고요? 그렇게 되면 분자에다가 g을 넣은 수치만큼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면 우리가 수소의 원자량을 1로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켰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치? 수소 원자를 6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모으면 1g이에요 라는 뜻이 되겠다고요. 6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모으면 1g이 되겠다. 원자 한 개의 질량이 6 곱하기 10의 23승 분의 1g이니까
요 개수만큼 모으면 2g이 나와요 하겠습니다. 이해했어? 네온 원자는 20입니다. 그 말은 네온 원자를 6 곱하기 10이 23승계를 모으면 20g이 나와요 라는 뜻이 되겠다고요. 이해했어요? 야, 여러분들이 치킨 한 마리 시켰어요. 닭다리 몇 개 와야 돼? 2개 와야 되지. 치킨 한 마리 시키면 닭다리 3개 준다. 1개 준다. 그래서 좀 곤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3개 주면 뭐 고맙기도 하겠습니다만 1개 주면 오, 난 쳐줘. 닭부대 있는데 닭다리가 하나 안 왔어. 와, 이거지. 이것과 다를 바 없어요. 원자의 개수 쓰는 것이. 어떤 원자를 1몰게 모았어요? 원자가 6 곱하기 12 23승계 와야 된다. 이 얘기예요. 닭 한 마리 시켰으니까 닭다리 2개 오듯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킹크랩을 시켰어. 킹크랩. 게 종류 다리가 개는 다리가 10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킹크랩을 한 번 시켰는데 어라? 집게 다리 하나 없어지고 꼬리 다리 하나 없어지고 8개 다리만 줬어. 오네? 괜찮잖아요. 그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원자가 됐든 분자가 됐든 1몰계를 모아오세요. 6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모아오세요. 원자를 1몰계를 모았습니다. 여기는 원자량에다가 숫자 g을 붙이면 맞아 떨어지겠다는 거죠. 뭔 말입니까? 하면 나트륨은 23되고 있네요. 뭐가? 질량수가 원자량이 말입니다. 나트륨을 1몰계를 모았대요. 나트륨은 6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모았대요. 쌤, 저 뒤에 점공이 있잖아. 에이, 점공인데 그렇게 신경 쓸 거 없다니까요. 대학교 올라가면 6.02 뒤에 소수점 몇 자짜리까지 해야 돼요. 그거는 계산기 두드릴 수 있으니까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 줄 때 쌤처럼 이렇게 6으로 끝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뒤에 0.02는 2로 나누기까지는 괜찮죠. 3.01까지 되니까요. 근데 3으로 나누라? 4로 나누라 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3으로 나누면 그냥 2가 될 것이고 4로 나누면 1.5가 될 거니까 훨씬 간단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나트륨 1몰계를 모았습니다. 나트륨 23g을 모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다시 한 번 더. 산소 원자는 16이에요. 산소 원자를 1몰계를 모았대요. 몇 g이 되겠습니까? 16g이 되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꼭 1몰계를 모아라는 법이 있을까요? 나는 나트륨을 0.5몰계를 모았어요. 몇 g이에요? 하겠습니다. 1몰계를 모았으면 23g이랬습니다. 0.5몰계를 모았대. 얼마? 네, 2분의 23g이에요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간단합니다. 나트륨을 5몰계를 모아보세요. 5몰계를 모아보세요. 23을 몇 배 하면 된다고요? 5몰계를 모아보세요. 5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치킨 5마리를 시켰어. 닭다리 몇 개 와야 돼? 10개 와야 돼. 나트륨 1몰계를 모으면 23g인데 5몰계를 모았어. 몇 g 나와야 돼? 23의 5배만큼 와야 돼. 닭다리 시킨 거 뭐가 달라? 똑같은 게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숫자가 10에 23승이 들어가니까 숫자가 커서 그렇지. 기본적으로는 치킨 한 마리 시키면 닭다리 2개, 치킨 5마리 시키면 닭다리 2마리의 2개의 5배 모아야 되는 그거가 똑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반대로 말한다면 나트륨을 46g 모았대. 몇 몰게 모은 걸까요? 그렇죠. 23g을 모았을 때 1몰게 모은 거잖아. 그러니까 46g이면 2몰게 모았네. 비례식이에요. 이해됐어요? A 대 B는 C 대 D 나오는 비례식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지 않겠어요? 나트륨을 230g 모았는데 애누리 하나 더 줄게 뭐 이럴 수 있어요? 그 나이잖아요. 딱 정비례하게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숫자 다시 줄게요. 숫자 다시 줄게요. 나트륨 원자는 23이에요. 그래서 1몰개를 모으면 23g을 모았겠고 0.5몰개를 모으면 23의 0.5만큼 2분의 1만큼 모았어요. 5몰개 모았다고요? 23의 5배만큼의 g을 모았어요. 되겠습니다. 46g 모았다고요? 2몰개 모았죠? 자, 그럼 묻겠습니다. 나트륨을 1g 모았대. 몇 몰개를 모았을까요? 그렇죠. 정확하네요. 23분의 1몰개 모은 거예요. 이 비율을 공식화 시켜보겠습니다. 몇 몰개 모았니? 개수예요. 몇 몰개 모았니? 개수예요. 몇 개? 몇 몰개라는 소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질량은 원래 물리에서는 스몰 m으로 많이 쓰죠. 물리에서는. 근데 원자량 또는 분자량 같은 화학식량 원자량이었다면 화학식량 기호 라젬을 쓰고 있습니다. 분자량도 라젬을 쓰고 있습니다. mm이 좀 그렇네요. 그래서 화학에서는 질량을 W 웨이트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화학식량을 기호로 라젬을 써야 하기 때문에 서로 혼동을 좀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질량을 화학식량 원자로 하면 원자의 개수가 나와요. 고등학교 화학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1g을 모았어. 나트륨 23분의 1몰개를 모았어. 나트륨 46g 모았대. 23으로 나누니까 원자량 23으로 나누니까 2몰개를 모았어.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나? 그렇다면 굳이 원자 단위가 아니라 분자 단위로 O2를 볼게. O2. 산소 원자는 16이기 때문에 산소의 분자량은 32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말은 내가 O2를 32g 모았어. 몇 몰개 모았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1몰개 모았습니다. 산소를 3.2g 모았대. 몇 몰개 모았을까요? 10분의 1몰 0.1몰개를 모았다. 되겠죠. 산소를 320g 모았어요. 몇 몰개를 모았을까요? 예, 이건 10몰개를 모았죠. 이해됐습니까? 만약 산소를 1.23g을 모았어. 몇 몰개를 모았다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산소 분자량 32잖아. 1.23 이거예요. 분수를 쓰는 데 있어서 겁내하지 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소수로 바꾸는 거 얼마든지 좋아요. 아까 10분의 1몰 잘 말해주셨어요. 선생님이 0.1이라고 써놨지만 10분의 1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숫자가 이상하게 주었다고 해서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분수를 답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 풀 때 계산기를 두드릴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좀 잘 떨어질, 점수 단위로 잘 떨어질 그런 것들 위주로 결국에 뭐 16g을 준다든지 8g을 준다든지 이런 게 여러분들의 위주가 돼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나중에 대학교 올라가서 하면 계산기 두드릴 수 있다 보니까 얼마든지 이런 소수 셋째까지, 셋째, 넷째짜리까지 떠져주는 그런 것들 얘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까 1몰이 6점 했는데요. 그죠? 6 곱하기 뒤에 점 02 대학교 올라가면 점이 뒤에 소수 넷째짜리까지 더 배워요. 알겠습니까?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산소 1.23g 모았어요. 산소 분자 1.23g 모았어요. 몇 몰개를 모았습니까? 근데 질량을 뭐라? 9년. 이 패턴대로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개수 세는 데 있어서 너무 부담을 가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별거 없어요. 이 공식 안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질량이 주고 화학식량 알았을 때 뭘 한다? 개수를 안다 했다면 화학식량 주고 몇 몰개 모았니 하면 몇 그램 모았니 질량을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쪽에 한번 써볼게요. O2 분자량 32가 되고 있습니다.
그지? 산소를 사몰게 모아오래. 산소를 사몰게 모아래. 몇 g입니까? 라는 질문이 될 수 있겠죠. 몇 g입니까? 이것을 질량을 개수하고 화학식량을 곱하면 되는 거죠. 결국에 4 곱하기 32g 모았어요. 이래버리면 얘가 될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CO2 이산탄소를 주겠습니다. 이산탄소는요, 탄소가 12고 산소가 16자리가 두 개 있다 보니까 얘는 화학식량이 44예요. 이해됐어요? 이산탄소를 0.2몰게 모으세요 하겠습니다. 몇 g일까요? 몇 g일까요? 이산탄소를 1몰게 모으면 44g이에요. 0.2몰게 모아 그래요. 0.2 곱하기 44니까 8.8g을 모으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되나요? 요 단에서 학생들이 개수를 세는 데 있어서 부담스러워서 화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했지만 닭 한 마리 시켰을 때 닭다리 2개 와야 돼? 닭다리 10개 먹고 싶어. 몇 마리 시켜야 될까? 5마리 시키면 되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 문제하고 하나 안 달라요. 안 그래요? 숫자가 달라지고 숫자가 커질 뿐이에요. 이해됐어? 제가 했던 거 정리하십시오. 페이지 32, 33쪽에 해당하는 숫자들이 되겠습니다.